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18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18회 강의에서는 어떤 걸 설명드릴까요? 자, 상표의 동일 유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표 유사 판단의 베이직 룰. 이 베이직 룰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만든 용어인데 유사 판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알면 유사 판단 시 많은 것은 뭐 판례나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지만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유사 판단에서 이제 분리, 요부 관찰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사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뭘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나오는 이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표들이 있죠. 뭐 나이키도 있고요. 이거 루이비통입니다. 근데 이제 상표 유사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등록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침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상표들이 나오게 되죠. 요거는 이제 재미삼아 이런 것들 실제로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재미삼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따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좀 유명한 상표라든지 유명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상표와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 하는 거를 이제 유사범위라고 하는데, 이 유사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판례에 다 맡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법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판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요 유사 판단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거, 자, 요거 어떻게 보이냐, 유사로 보이시나요? 자, 요게 실제로 제가 했었던 건입니다. 요게 이제 루이비통이었죠. 요게 이제 짝퉁업자가 했던 건데 제가 이쪽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등록은 됐어요. 유사하지 않다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루이비통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요게 유사해서 이걸 무효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침해 이런 것들도 별도로 막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무효까지 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참 아쉽게도 이제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무효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럴 때 왜 그러냐면 이제 상표 유사 판단 이런 것들이 원래 됐을 때는 비유사로 봤는데 이런 걸 이제 유사로 보게 된 케이스인 거죠. 오늘 유사 판단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인데, 이제 당연히 유사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유명한 상표를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변리사 됐을 때 이제 제일모직 이쪽을 이제 맡아서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상표들이죠, 빈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많이 한 일이 이런 상표를 이제 따라한 상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표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를 등록을 못 시키게 거절시키거나 아니면 등록이 됐었다면 그거를 이제 무효시키는 업무를 했었어요. 거절을 시킬 방법은 뭐 이의 신청 뭐 이런 제도가 있고요. 이제 무효시키는 거는 이제 무효 심판을 거는 거죠. 이게 등록되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법률 규정 같은 것은 따로 배울 건데 그 중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유사 판단입니다. 그럼 얘네 상표들이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 자, 이런 애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자전거 도용 자체가 자전거 도용이 빈폴만의 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형태가 자전거 형태가 비슷하고요. 무언가 사람이 앉아 있는 듯한 형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다 유사로 제가 없앴던 케이스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보십시오. 빈폴을 뒤집어서 놨죠. 자, 이런 것들도 유사로 봤고요. 요거는 이제 단어가 다른 게 들어가 있지만 대신 형태가 엄청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도 느낌상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공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사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분리, 요부 관찰 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같죠, 비슷하죠. 어떤 부분은 좀 달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상표 유사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실제로 했던 건들이고요. 근데 이제 요런 건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못 했던 케이스입니다. 요런 것들은 좀, 아쉽게도 거절이나 무효를 시키지 못했어요. 뭐 동물까지 타고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자전거 형태가 좀 다르죠. 그렇죠? 사람은 비슷한데 요거는 또 그냥 외발 자전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유사 판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잡아내지 못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판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유사하다고 주장하려면 유사한 점에 대한 걸 다퉈야 되고, 유사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유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퉈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판례에다 맡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처음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면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주 심플하게 잡은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 판례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억지로 이걸 유사 판단을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 하에서 판례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아, 이런 논리로 유사가 됐구나. 아, 이게 비유사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예. 유명한 상표가 나오면 자꾸 따라해요. 여기는 이제 이건 다 이소고 얘는 다 사소죠. 자, 이거 유사로 나왔을까요? 비유사로 봤을까요?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유명한 상표를 따라해서 혼동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사로 본 케이스입니다. 혼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혼동이라는 거를 제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요거 인문 강의 처음 할 때 혼동이라는 개념은 민법에서 배우는 혼동이 있고 우리가 이제 상표법상 출처 혼동이라고 배우는 게 있다. 마치 같은 데서 만들어진 것 같이 혼동이 생긴다. 그게 결국은 상표가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혼동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상표 동일 유사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표 유사 판단의 베이직 룰입니다.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시고 여기에 이제 판례들이나 여러 가지 논점들이 각각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끼워서 넣으시면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로 비교합니다. 근데 뭘로 비교하냐면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건데 출처 혼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출처 혼동. 그런데 전체로 비교할 때 뭘 보느냐? 요걸 보게 됩니다. 외관을 보게 되고요. 호칭을 보게 되고 느껴지는 이미지 관념. 그래서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가 원칙? 전체로 보는 게 원칙. 그러나 우리 아까도 보면 아까 예시로 몇 개 보여준 거 보면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부분이 그걸 이제 요부라고 하게 됩니다. 요부. 그 부분을 비교해서 공통되면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게 중요 부분을 분리해서 찾아낸 다음에 그 요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또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을 판단하고 그 중요 부분끼리의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요부가 뭐고 분리 관찰, 요부 관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 부분을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리 관찰, 요부 관찰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근데 분리가 돼요. 근데 다 요부가 없어. 근데 이제 지금 요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뭐 또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요부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 자타식별 기능이 발휘돼야 됩니다. 자, 그럼 자타식별력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3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타식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33조 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3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뭐 보통 명칭, 보관, 성현, 흥강기 기억나십니까? 보관, 성현, 흥강기에 해당한다면 요부에 해당해요? 안 되겠죠. 근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부에 해당하게 되니까 요부끼리 비교를 해서 유사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분리해서 어떤 구성들이 막 있는데 그게 요부가 없어요. 다 보니까 33조 1항 각호에 해당할 만한 뭐 보관, 성현, 흥강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전체 관찰로 보게 됩니다. 그게 유사 판단 우리 베이직 룰입니다.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판례들을 여기에 맞춰서 자꾸 정립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다가 선반에다 넣듯이 자꾸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분리관찰 시 구성 요소 중 중요 부분이 뭐라고요? 네, 여기 나옵니다. 자타식별력,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이 요부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분리관찰 시 중요 부분이 될 수 없는 것들 뭐예요? 33조 1항 각호에서 공부한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게 자타식별력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관, 성현, 흥강기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야지 요부가 될 수 있고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요부가 있다면 요부끼리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유사 판단의 기본입니다.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중요 부분이 있다면 자타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없고 중요 부분이 있다면 걔네들을 비교할 수 있다. 이게 베이직 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면서 실제 유사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맛배기로 볼 겁니다. 자꾸 이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상표 유사 판단 우리가 이제 일반인 분들하고 다르게 상표법에 대한 법과 판례를 공부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상표 유사 판단 두 번째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명언 하루에 1%씩 오늘 1% 이상씩 성장했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 자 1%라 생각하시고 저의 유튜브 입문 강의 하나만 들으셔도 1%씩 바뀌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도 듣고 하시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엔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최종적으로 변리사가 되실 수 있겠죠. 지금 작은 씨앗이 이제 다 계속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힘드시라도 잘 참으시고요. 꾸준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상표법 입문 강의 18회였고요.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